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상 제목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제가 최근에 도서관에서 빌려온 8권의 책에 대해서 이 책들을 제가 왜 빌려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왜 골랐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는 책하울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책하울은 제가 서점에서 직접 산 책들을 보통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도서관, 저 도서관 가서 빌려온 책들, 요즘 도서관을 좀 애용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던 도서관의 매력을 알게 되면서 빌려온 책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나오미 이시구로 작가의 탈출로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이 책은 왜 그때 제가 장바구니에 148권의 책이 있다 하면서 쭉 보여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거지만 구병모 작가님의 추천사를 보고 제일 먼저 관심이 갔던 책입니다. 구병모 작가님의 추천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 책도 뭔가 평범한 느낌의 그런 책은 아니구나, 굉장히 독특하겠구나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이 책은 총 9편의 소설이 실린 소설집입니다. 소설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딘가로 탈출하고 싶은 욕망과 그러지 못해서 느끼는 답답함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소설집 안에 쥐잡이꾼 연작도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로테스크한 동화 같은 작품이라고 그 책 속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 중 다수가 환상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고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약간은 기이한 그런 작품들. 그래서 이 책은 소개를 그렇게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러이러한 느낌이구나 정도만 파악을 했는데 궁금함을 이렇게 꾹 억눌렀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할 때 딱 책을 읽으면 더 재미있잖아요. 이 나오미 이시구로 작가가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님의 따님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보다도 그 환상이라는 것에 좀 더 이렇게 확 눈길이 가서 읽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빌려왔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박서련, 한유주, 한정현 작가의 작품이 실린 사물들 랜드마크이고요. 출판사는 아침달입니다. 요즘 여러 작가님들의 작품을 함께 엮은 앤솔로지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소설도 그렇고 에세이도 그렇고 이 책은 특이하게도 소설과 에세이가 모두 실려있는 앤솔로지입니다. 이 사물들이라는 시리즈 자체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고 또 한번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사물을 하나 선정해서 이 책의 경우에는 이제 랜드마크가 되겠죠. 3명의 작가가 그것에 관한 글을 담는 그런 시리즈라고 해요. 그 첫 번째로 이제 랜드마크라는 키워드가 선정이 됐고 박서련, 한유주, 한정현 작가님의 작품이 여기 안에 실렸다고 하는데요. 앤솔로지의 장점이 각자의 개성을 지닌 작가님들의 글을 한 권의 책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저자 라인업은 3분 작가님들의 어떤 글의 이미지가 저에게는 정말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다채로운 라인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랜드마크라는 공통적인 소재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다른 글들이 펼쳐질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아담한 책 판형도 너무나 좋고요. 아침달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책들은 제가 시집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소설집, 그러니까 소설과 에세이 앤솔로지는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되는 게 있어요. 뭔가 이 수록된 글의 제목이 쓰여있는 방식도 좀 독특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 책 빌려왔습니다. 도서관의 묘미가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백 수천 권의 책이 꽂힌 서가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읽고 싶은 책을 이렇게 슈르륵 빌려올 수 있다는 게 저는 도서관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냐 하면 제가 만약에 읽고 싶은 책이 있다. 근데 돈이 없거나 혹은 이 책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게 좀 없다? 그러면은 도서관에 가서 빌려요. 여기까지는 당연한 일인데 만약에 도서관에 그 책이 없다 하면은 저는 사달라고 신청을 하거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는 경우에 도서관에게 사서 비치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따끈따끈하게 구매된 새 책을 읽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책을 읽고 이 책이 나랑 맞는다 하면은 저는 제가 소장할 책을 한 권 더 사요. 아니면은 그냥 도서관에 반납을 하고 오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되도록이면 책은 제 돈으로 직접 사려고 하는 편인데 요즘은 좀 개인 사정상 그게 어렵고 망설여질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이 방법을 쓰면 어쨌든 책이 한 권 팔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책이 나한테 정말 좋았다 하면은 제가 또 한 권을 추가적으로 사니까 결과적으로는 2권이 팔리는 거고, 뭐 이렇게 막 수치를 한 권, 2권 따지는 게 좀 뭐 애매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더 지속적으로 독서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즘 저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읽고 있는데요. 뭐 책을 또 사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고 많이들 아시는 서비스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 계실까봐 도서관 돈으로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다라는 팁 아닌 팁을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아무튼 3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승석 교수의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 출판사는 난다이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김승석 교수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그 책이 아마 첫 번째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 또 그래서 느껴지는 어떤 온기, 앞으로도 김승석 교수님의 책은 내가 꾸준히 찾아서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2번째 권은 사실 아직 못 읽었어요. 이 책이 교수님의 3번째 단독 저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그래 먼저 읽자 해서 도서관에 있길래 냉큼 빌려왔습니다. 트라우마 생존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천안함 생존 장병의 이야기와 세월호 생존 학생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는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 하는 거를 좀 곱씹게 하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래의 피해자들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관한 것이고, 이겼다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단정 내지는 결론 짓는 그 과거형 어미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제목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고, 보시면 그렇게 두껍지 않은 분량인데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꾹꾹 눌러 읽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서 다 읽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부지런히 읽고 또 열심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알라딘에 들어갔는데 그 책 소개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라딘 들어가셔서, 온라인 서점 들어가셔서 그 책 소개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조선정 교수의 제인 오스틴의 여성적 글쓰기. 출판사는 민음사이고요. 이 책의 부제가 오만과 편견 새롭게 읽기예요. 제가 최근에 오만과 편견 오디오북을 들었다는 얘기를 벌써 몇 번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오디오북을 다 듣고 이제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해서 빌려온 책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예전에 장바구니에 넣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빌려왔을 때도 그렇고 오만과 편견에 관한 책이라고 하니까 오만과 편견 더 알아봐야지 하고서 그 제목만 보고 읽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책인데,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책 소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버지니아 울프의 여성 문학론과 오스틴 소설에 대한 전기적 해석 기법 등을 토대로 읽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본격적인 학술 책?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서울대 인문 강의 시리즈의 2번째 책인데, 이 시리즈에 꽤 흥미로워 보이는 책들이 몇 권 있더라고요. 카프카에 대한 책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의 식인주의와 카니발리즘에 대한 책도 있고, 편지를 통해 보는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당시,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한국 사회 등등.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시리즈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주제들도 여러 개 있었고요. 저는 뭐 비록 한 번도 아직 안 읽어본 이 책조차도 아직 안 읽어본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 시리즈를 발견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5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표지가 굉장히 화려하죠. 김멜라 작가의 적어도 2번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자음과 모음입니다. 이 책은 처음 출간됐을 당시에 제가 서점에서 보고 시선이 정말 확 갔던 책이에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표지가 워낙 강렬하고 또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시원한 청량한 색감의 그런 표지라서 아직까지도 못 읽어보고 있다가 도서관에 있길래 이제야 빌리게 됐습니다. 알라딘 책 소개를 보니까 생물학적 신체성으로 젠더 범주를 재단하려는 시각을 전복한다 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 수록된 작가님의 전영놀 그 작품을 읽었었는데 그것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작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도
작가님의 소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작가님의 소설집을 내가 읽어봐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빌려왔습니다. 표지를 한 번 보면 절대 잊히지 않는 책들이 있잖아요. 제목은 가물가물해도 그 표지 이미지만큼은 뇌리에 콕 박혀서 막 퍼뜩퍼뜩 떠오르는 그런 책들. 이 책이 저한테는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뭐 가물가물하다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표지가 저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줬다는 건데요. 눈이 딱 마주칠 것 같은 금방이라도 그런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 뒤에도 구병모 작가님의 추천사가 있네요. 구병모 작가님 추천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한 번 닿으면 뇌리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은 얼음의 문장과 마취제도 없이 몸속을 휘젓는 그로테스크의 칼날을. 구병모 작가님의 추천사를 읽을 때면 항상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시지? 라는 생각과 진짜 이거는 안 읽어보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읽어볼 수밖에 없죠, 작가님. 그냥 이 책에 대한 기대감이 저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6번째로 소개할 이 책은 에세이집입니다. 이하영 작가의 누군가 함께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페이퍼스토리입니다. 이 책도 표지가 굉장히 청량하고 예쁘죠. 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 책은 바다가 건네는 반짝이는 위로의 말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바다를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에세이집인 것 같아요. 목차를 보면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바다 관련 책을 읽는 리딩 모먼츠, 이것도 몇 번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후보에 올려놨던 책이에요. 근데 도서관에 갔는데 딱 이 책이 있길래 빌려왔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영상을 제가 원래 한 6월 초중순? 초여름쯤에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5월 초에 빌렸단 말이죠. 그럼 대출 기간이 좀 애매한데 이 책은 미리 읽든지 제가 알아서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몸은 비록 방에 있지만 마음은 바다에 있는 기분을 이 책이 선사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멋진 바다가 등장하는 영화를 이 책에서 많이 추천을 해줄 것 같거든요. 바닷가에서 읽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거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책 열심히 읽고 영상에서 나중에 리딩 모먼츠에서 풀어낼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로 소개할 이 책 역시 에세이집인데요. 바로 황정은 작가의 일기입니다. 출판사는 창비이고요. 창비에서 나오는 에세이 엔드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에요. 이 시리즈는 제가 저번에 이혜미 시인의 식탁 위의 고백들이라는 책으로 처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황정은 작가님의 책입니다. 황정은 작가님의 첫 번째 에세이집이라고 하고요. 이 책은 제가 지금 바로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절반 조금 넘게 읽었는데 첫 장부터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재작년과 작년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리고 작가님이 여러 사회적인 사건들을 목격하고 또 시위에 참가하고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하면서 생각하셨던 바를 이 책에다 많이 담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황정은 작가님의 백의 그림자를 읽고 또 디디의 우산도 두 번째로 언제였지? 2019년인가? 그때 한번 읽고 이번에 다시 읽었는데 그 소설들에서 작가님이 그려내고자 한 것, 그리고 문제의식, 특히 어떤 상투성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되게 이어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 작품들을 읽고 작가님의 생각을 조금 더 엿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제가 살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좀 뜬금없지 않죠?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증명하는 말이니까 이 책을 한 절반쯤 읽다가 제가 딱 생각을 했죠. 이거는 그래, 내가 사야겠다. 직접 소장을 해야겠다. 작가님이 평소에 하셨던 이러한 사유들이 소설 안에 역시 자연스레 담기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말이 잘 떠오르질 않는데 아무튼 그만큼 좋았다는 이야기. 백의 그림자랑 디디의 우산이랑 이 책을 연달아서 읽은 게 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빌려왔고요. 그리고 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책은 제가 앞서 이야기한 일기랑 같이 가장 마지막에 빌린 책이기도 한데요. 바로 오션 부엉 작가의 지상에서 우리는 잠시 매혹적이다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시공사이고요. 이 책은 외국 북튜브 영상에서 처음 보고 알게 된 책이에요. 근데 좋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베트남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지니게 된 할머니와 그녀가 홀로 키운 딸,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아들인 주인공까지 이렇게 아들과 엄마와 할머니
3대가 필리핀 난민 캠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경험을 하는 일들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책의 제목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지상에서 우리는 잠시 매혹적이다. 이 잠시라는 것도 그렇고 매혹적이다라는 표현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랑은 살짝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매혹적이다라는 영어로는 이제 gorgeous인데 이 표현을 쓴 의도가 있을까 하는 것도 조금 궁금하고 그 이 책의 제일 처음 도입부를 제가 읽었는데 다시 써볼게요. 사랑하는 엄마, 저는 엄마께 가닿으려고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비록 한 단어 한 단어 쓸 때마다 엄마가 계신 곳에서 멀어질지라도요. 이 도입부를 읽자마자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글을 읽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주인공이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쓰는 그런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써볼게요. 사랑하는 엄마라는 짧은 두 줄이 주는 강력한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써볼게요 없이 그냥 사랑하는 엄마라고 시작을 했어도 감동적일 것 같은데 다시 써볼게요라는 몰라 그 첫 문장이 저에게는 정말 이렇게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 책의 표지가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제가 빌려온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거라서 그 겉표지를 도서관에서 뺀 것 같은데 그 겉표지가 그 노을이 질 때 하늘이 분홍색과 연보라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드는 그 찰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를 딱 포착한 듯한 그런 표지였거든요. 그 표지를 같이 보여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아마 이미지를 띄웠겠지만 그래도 네. 아무튼 이 책도 빌려왔고 아, 정말 다시 써볼게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8권이 제가 최근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인데요. 이 책들을 대출기간 그 안에 다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근데 일기는 벌써 절반 넘게 읽었고 그리고 나머지 책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이 나에게 좀 맞는 것 같다, 이 책 좋다 하면은 제가 직접 소장을 또 하려고 한다고 사서 그러면은 그 책은 사서 읽게 되면 제가 또 반납을 바로 하고 이렇게 해서 대출 기간 안에 제가 잘 독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음이 풍족하네요. 정말 마음이 풍족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거의 안 빌렸거든요. 대출 기간이 줄어드는 게 늘 압박으로 좀 작용을 해서 오히려 책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마인드를 조금 바꿔서 이 책을 내가 기한 내에 무조건 완독을 하고 딱 반납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 책을 살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미리 여유를 가지고 좀 읽어본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빌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더 찬찬히 책을 살펴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뭐 제가 직접 산 책 하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 이렇게 좀 많이 빌렸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한 2-3권 정도 빌려가지고 그냥 인스타그램에다가 짧게 코멘트랑 사진을 업로드 했었는데 이번에는 권수가 8권이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나중에 혹시 또 도서관에서 책을 좀 이렇게 많이 빌리게 되면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학교에 다녀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멍하거든요. 버스에서 계속 졸다 와가지고. 그래서 영상에서 좀 오늘 횡설수설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